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에 결장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라모스와 카르바알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람까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에 나올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중앙 수비 라인에는 밀리탄과 나초가 선발로 나왔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바스케스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자르가 나오지 못하는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비니시우스가 나왔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리버풀의 경우에는 반다이크, 마팁, 조고메즈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카바크와 네필립스가 중앙 수비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리버풀은 핸더슨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이날둠, 파비뉴, 케이타를 선발로 내세웠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피르미누 대신 조타가 출전했는데요. 특히 크로스, 카세미르, 모드리치로 이어지는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라인에 대응해서 기동력에 강점이 있는 케이타를 선발로 내세웠다는 것이 눈여겨볼 만한 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면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다가 상대의 역습에 실점하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능력이 뛰어난 케이타를 선발로 출전시켜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케이타가 볼을 가지고 전진한 이후에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공격수들에게 패스해주는 것이 리버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도 파비뉴와 바이날둠이 최후방에 위치하고 케이타는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서 역습을 준비할 때가 많았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볼을 전개할 때 수비 라인 앞에는 파비뉴와 바이날둠이 위치하고 있고 케이타는 그보다 앞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면서 리버풀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리버풀이 공격을 전개할 때 모드리치, 크로스, 카세미르가 파비뉴, 케이타, 바이날둠을 1대1로 압박했는데요. 여기서 리버풀은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볼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모드리치, 크로스, 카세미르가 바이날둠, 파비뉴, 케이타를 한 사람씩 마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을 살펴보면 중원에서 리버풀을 1대1로 압박하다가 리버풀의 중앙 수비수가 볼을 잡으면 미드필더 한 명이 전방으로 올라와서 수비수를 압박하고 순간적으로 압박에서 벗어나는 리버풀의 미드필더는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압박하거나 카세미르가 올라와서 압박해줬습니다. 리버풀을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었고 리버풀이 계속해서 패스미스를 범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크로스는 케이타, 카세미르는 파비뉴, 모드리치는 바이날둠을 1대1로 담당하고 있는데 리버풀의 수비진이 볼을 잡으면 순간적으로 모드리치가 리버풀의 수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이날둠에게 공간이 생기면 아센시오가 전진해서 바이날둠을 압박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리버풀이 볼을 전개할 때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볼을 전개하는데 까다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리버풀의 압박을 유연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드리치와 크로스를 중심으로 볼을 전개할 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리버풀의 강한 압박에도 볼을 빼앗기지 않았고 특히 측면에서 강한 압박을 받을 때는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좌우측면으로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리버풀의 압박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했던 선수는 비니시우스였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리버풀이 압박을 위해 올라올 때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이 올라올 때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가 달려가는 방향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비니시우스의 빠른 발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니시우스가 수비하는 상황에서 높은 위치에 머무를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버풀은 공격을 전개할 때 아놀드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는데 이때 비니시우스는 아놀드를 따라 내려와서 수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크로스나 카세미르가 측면 공간을 커버하고 비니시우스는 리버풀의 중앙 미드필더에게 붙어주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비에 성공했을 때 비니시우스가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가 아놀드가 없는 측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네필립스가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와 네필립스의 스피드 경쟁이 시작되면 레알 마드리드가 좋은 찬스를 잡는 상황이 자주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아놀드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때 비니시우스는 아놀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선에 머무르면서 리버풀의 미드필더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는 비니시우스뿐만 아니라 스피드가 빠른 맨디까지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가는 맨디에게 패스가 전달되는 장면이 종종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크로스나 모드리치의 정확한 롱패스 그리고 비니시우스와 맨디의 빠른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이 뛰었던 위치를 봐도 아센시오와 바스케스가 있는 오른쪽 측면보다 왼쪽 측면에 있는 비니시우스나 맨디가 좀 더 높은 위치에 머물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리버풀의 문제는 비니시우스나 맨디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크로스의 롱패스를 전방에서 방해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크로스는 수비라인 앞을 돌아다니면서 볼을 받아줬는데 여기서 리버풀이 크로스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크로스가 편안하게 전방으로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줄 수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크로스가 달려나가는 바스케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데 크로스에게 가해진 압박이 없기 때문에 크로스가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크로스가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는 동안 케이타가 크로스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아쉬운 장면이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선제골 장면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크로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리버풀은 크로스를 전혀 압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때 전방에서 비니시우스가 달려나가고 비니시우스를 향해서 크로스의 정확한 롱패스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패스를 받아서 침착하게 득점을 기록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스가 볼을 잡을 때 크로스가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때 맨디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크로스의 정확한 패스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놀드가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센시오에게 볼을 보내주는 실수를 범했고 아센시오가 1대1 찬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처럼 이번 경기에서 크로스의 롱패스가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크로스는 이번 경기에서 9개의 롱패스를 시도했고 100%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는 크로스의 정확한 롱패스를 활용해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었고 비니시우스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크로스를 압박해야 했던 케이타의 수비가 계속해서 아쉬웠고 크로스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후방에서 크루트와의 정확한 롱패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버풀은 비니시우스를 향해 보내주는 레알 마드리드의 롱패스를 견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을 계속해서 공략했습니다. 리버풀은 수비하는 상황에서 살라가 높은 위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비니시우스와 맨디 그리고 벤제마까지 측면으로 돌아나가면서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벤제마의 활동 반경을 보면 벤제마가 측면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때도 케이타가 수비 가담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버풀의 측면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처럼 리버풀은 전반전에만 2골을 실점했을 뿐만 아니라 케이타가 있는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케이타가 크로스를 압박하는 플레이에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클롭 감독은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케이타를 빼고 티아고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티아고를 투입하면서 바이날둠을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옮기는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이러한 전술 변화에서 클롭 감독이 의도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볼을 다루는 데 뛰어난 티아고를 투입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에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두 번째는 바이날둠을 오른쪽으로 보내서 전반전에 부족했던 케이타의 역할을 바이날둠이 수행해주길 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날둠은 많이 띄워주고 압박하는 데 장점이 있는 선수인 만큼 크로스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패스를 방해해주고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때 빠르게 측면으로 움직여서 아놀드를 수비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또한 수비에 성공했을 때는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나가면서 역습에 도움이 되어줬는데요. 따라서 후반전을 보면 파비뉴를 중심으로 티아고는 왼쪽, 바이날둠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반전과 달라진 점은 크로스가 볼을 잡을 때 바이날둠이 강력하게 압박을 시도한다는 것인데요. 바이날둠은 크로스를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라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살라 대신 측면으로 움직여서 측면 수비에도 가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역습을 전개할 때도 바이날둠의 플레이가 큰 도움이 되어줬습니다. 바이날둠은 역습 상황에서 볼을 가지고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나가줬고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조직이 형성되기 전에 조타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요. 이때 조타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볼이 살라에게로 흘렀고 살라가 리버풀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던 리버풀은 수비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다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모드리치가 측면에서 볼을 몰고 들어오는 동안 리버풀의 수비수들이 모드리치를 압박하지 않았고 중앙에 있던 비니시우스의 움직임 또한 놓치면서 비니시우스가 모드리치의 볼을 받아서 득점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팀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득점이었는데요. 그리고 3대1로 리드하기 시작한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전이 진행될수록 수비적인 경기를 펼쳤고 리버풀은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카세미로였습니다. 카세미로가 수비라인 앞에서 수비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리버풀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볼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했는데요.
카세미르는 이번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시도하고 성공시킨 선수였고 볼경합 상황에 참여한 횟수와 승리한 횟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카세미르가 중원에서 리버풀의 볼을 많이 빼앗아왔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두 팀의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리드를 지켜내면서 3대1로 종료되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바란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흔들릴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크로스, 카세미르, 모드리치로 이뤄진 강력한 중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고 비니시우스의 공격력까지 살아나면서 8강 1차전을 승리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위기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지단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 강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힘이 이번 경기에서도 발휘되지 않았나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